친절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상처로 돌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유명한 심리학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냥 착하게만 살았군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해 보이지만 내면은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을 착하지만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지요.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30년 경력의 인간관계 전문가가 전해주는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그것을 이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비밀은 여러분의 가슴 안에 고여있는 그 고통스러운 고리를 단번에 끊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앞으로 평생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만 얻은 채 아무리 친절하게 살아도 결국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결혼 20년 차 김미영 씨의 일상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 출근을 준비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다시 집안일이 시작되는 반복이었죠.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고 있는데 TV 앞 소파에서 리모컨을 돌리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 양말 좀 찾아줘. 그리고 이건 왜 안 해놨어? 미영 씨의 손이 빨래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목까지 차오르는 분노에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손에 쥔 수건을 꽉 쥐었다 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단지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뛰고 머릿속은 하고 싶었던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2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싶은데.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상황은 수도 없이 많았지. 그때마다 화내고 싸웠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 오히려 힘만 빠졌지. 집에 돌아온 미영 씨는 평소와 같이 빨래를 마저 개었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죠. 남편의 옷은 따로 분리해 세탁 바구니에 모아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식사만 준비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처 넥타이를 매지 못한 채 옷장 앞에 서서요. 여보, 내 셔츠가 하나도 없어. 왜 안 빨아줘? 그녀는 커피 향기를 천천히 음미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처럼 나도 하루 종일 일해. 이제 우리 집안일 나눠서 하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목록을 만들어 볼까? 남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자기 셔츠를 세탁기에 넣기 시작했고 주말엔 함께 청소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지금 미영 씨 부부는 내일 네 일이 아닌 우리 집 일이란 인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방법이야말로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기분 나빠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아니면 그저 참기만 하죠. 미영 씨는 화를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은 방어적이 되고 서로 상처 주는 말만 오갔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심리학의 흥미로운 원리가 작동합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우리 뇌가 기대하는 패턴이죠. 하지만 이 패턴이 깨질 때 우리 뇌는 즉시 경계태세로 들어갑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받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왜 화내지 않는 거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내적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비난에 침착하게 대응한 직원이 오히려 더 존중받게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무서운가요?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사람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화를 내는 사람은 감정이 다 드러나 있어 오히려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즉각적인 감정 표현보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능력이 더 높은 정서 지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누군가 무례하게 말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화내지 말고 미소를 지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착한 사람들의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까지 알게 되면 정말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비밀이 있다니 정말 놓치기 아깝지 않으신가요? 지금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제 친구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항상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베풀어서 참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모임에서 그 친구는 늘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힘든 일도 절대 마다하지 않았죠. 덕분에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지만 솔직히 가끔은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모임에서 그 친구가 보여준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지인이 갑자기 너네 회사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 아들 취업 좀 시켜줘라는 무리한 부탁을 했거든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모두는 그 친구가 또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어떻게든 들어주려 할 거라 예상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정당한 과정을 거치는 게 너에게도 너의 아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어떻게든 들어줬을 텐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말을 하는 그 친구의 표정과 목소리에 전혀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확신에 찬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둘이 커피를 마시며 물어봤어요.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작년에 큰 병을 앓으면서 깨달았어. 병실에 누워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려 했었는지 생각해봤어. 솔직히 그건 진짜 친절함이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 친구의 눈빛이 가늘게 흔들렸다가 이내 단단해지더라고요. 모두에게 잘하려다 정작 나 자신은 소홀히 했더라고. 이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분명히 그어. 겉으로는 그대로지만
속으로는 훨씬 더 단단해졌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친구를 더 존중하게 되었어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정말 부럽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한마디 했다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난해도, 심지어 칭찬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이 똑똑하고 무서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남의 평가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그건 우리 뇌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제 친구 한 명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나도 남들 시선 신경 썼어. 특히 시댁 식구들 눈치 많이 봤지.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았어.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았던 30년이 너무 아깝더라고. 그때부터 결심했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랬더니 마음이 더 가벼워지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해 주더군.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비난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오늘 좀 별론데?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은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이게 끝입니다. 변명도 설명도 화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연습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능력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남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었나요? 속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이 남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비난해도 칭찬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정성과 일관성에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착하지만 사실은 똑똑하고 내면은 강한 사람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도 100%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 아파트 동대표님은 항상 웃는 얼굴로 주민들을 대하셔서 친절한 동대표님으로 통했어요. 그런데 관리비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오르자 주민들이 항의를 했어요. 다른 임원들은 앞에 나서면서 서둘러 설명하려 했지만 그분은 조용히 뒤로 물러서셨어요. 한 달 후 주민회의장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오셨죠. 여전히 그 친절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비 비리가 전부 드러났어요. 매일 밤 관리실에 가서 장부를 검토하셨던 거죠.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내면의 강인함과 행동력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말은 별로 없는데 어느 순간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 말이에요. 착해 보여도 속은 무서운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행동하고 결과로 증명하죠.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을 굳이 말로 떠들지 않지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말은 화려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말은 별로 없지만 묵묵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전자가 더 눈에 띄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 진짜 강함인지 점점 더 분명해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나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임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남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죠. 이런 모습이 어쩌면 처음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아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거지? 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점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지? 라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때도 이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과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강함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실력 있고 진국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적 있으실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의 그 답답했던 경험이요. 처음에는 그 화려한 말에 설득당하고 다음에는 그 말에 맞서 논쟁하려 했지만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소진되었던 그 순간들을 말이죠. 말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무의미한 싸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말로 맞서 싸우는 것은 결국 소모전이 될 뿐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말로만 떠들 때 여러분은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결과를 내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될 겁니다. 말로 떠드는 사람은 사실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그런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내면이 강하고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유난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 동창 중에 민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항상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진심으로 도와주는 헌신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 건 한 번 자기 선을 넘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 동창회에서 민정이가 먼저 나서서 밥값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다음 모임에서 밥 한 번 안 사던 친구가 너 지난번에 냈으니까 이번에도 네가 내라고 했어요. 그때 민정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야. 오늘은 네가 한턱 쏘는 걸로 하자. 너에게도 특별히 기회를 줄게.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민정이는 태연하게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친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더라고요. 정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코 이용당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속은 똑똑하고 무서운 사람들은 정은 많아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도울 때도 자신만의 명확한 선을 그어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면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정 많아 보이면서도 단호한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결국 둘 다 불편해집니다. 주는 사람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지요. 그럼 어떻게 정 많으면서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처음부터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정을 주되 정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살다 보니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항상 웃는 얼굴로 이웃들을 대하고 김장철에는 김치도 나눠주고 명절에는 음식도 챙겨주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이웃이 그분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을 도와달라, 아이를 봐달라, 심지어 집안일까지 부탁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분이 취한 행동이 정말 현명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대신 오늘은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라고 말하며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음식도 조금만 나눠주고 도움의 횟수도 줄였죠. 시간이 지나자 그 이웃은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오히려 먼저 도움을 제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감사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 정과 선의 균형입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이것저것 다 해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도 한정되고 시간도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특히 정이 들면 더 그래요. 맞습니다. 정이 들면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표정과 몸짓으로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래요라고 하면서도 표정은 좀 그런데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아, 괜찮아요. 다음에 해요라고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친절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도와주면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있으실 겁니다. 정이 많아 보이는 사람인데 막상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대응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내면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요. 그 기준을 존중하면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으려 하면 조용히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소리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가끔 괜히 긴장되고 조심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소리를 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이 단단한 사람의 기운입니다. 그들은 말로 위협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이런 사람들의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옛 어른들이 물은 조용히 흐를수록 깊다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은 소리 없이 자기 길을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단한 사람들이 냉정하거나 무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단단함은 진정한 따뜻함을 지키기 위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모든 관계에 다 맞춰주려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되고, 그러면 누구에게도 진정한 정을 줄 수 없게 되니까요. 다정함도 지나치면 병이 될 수 있고, 솔직함도 지나치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 깊게 대인배로 살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내면의 단단함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진정으로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남에게 좋은 평판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다행히도 이런 단단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누구나 배우고 연마할 수 있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모든 것에 반응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떤 싸움이 가치 있는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내면의 단단함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내면에는 이런 단단함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삶.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삶. 이제 이 지혜를 통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착해 보여도 속은 똑똑하고 내면이 강한 사람의 4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기분 나빠도 싸우지 않고 말보다 실력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며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정 많아 보여도 속은 단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내면에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런 특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용당하지 않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평가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마음은 소중히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건강한 태도입니다. 수많은 현인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중심을 지킬 때 우리는 더 많은 진정성과 에너지로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분명 평범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를 가진 특별한 분들입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머물기보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 결심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너무 많은 것을 베풀고 너무 많이 참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으셨거나 오늘 내용을 실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봄날처럼 화사하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현명한 사람들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